자, 일단 새 이미지 만드시고요. 500에 500짜리 만들어 주세요. 자, 그래서 타입 툴. 영어로는 타입 툴.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문자 툴. 위에 두 개는 툴 모양이 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밑에 거는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 밑에 두 개는 글씨 모양의 선택이 생기는 툴이고요. 위에 두 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자 툴입니다. 근데 두 개는 뭐가 다르냐? 지금 여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수직으로. 그러니까 위에 게 가로로 써지는 타입 툴이고 그 밑에 게 세로로 써지는 타입 툴입니다. 그래서 밑에 두 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위에 두 개를 사용하지. 위에 두 개 중에서도 세로 쓰기는 거의 사용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 타입 툴, 호라이즌틀 타입 툴, 요거 하나만 사용하게 됩니다. 자, 타입 툴 클릭하시고 우리가 글자를 입력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문서에서 클릭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안에다가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 클릭해서 쓰는 거는 기껏해야 뭐 한두 줄 이 정도 쓸 때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을 지정해서 글씨를 쓰는 거는 굉장히 내용이 많을 때 네모 안에 들어가도록 드래그해서 씁니다. 자, 우리는 클릭해서 써볼게요. 여기 이 부분에서 리셋 툴 한번 해줄게요. 초기화 시켜보시면은 이게 맨 처음에 포토샵 설치했을 때 옵션 상태입니다. 원래 굴림체예요. 기본이. 그리고 크기는 12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정렬 상태가 왼쪽 정렬이잖아요. 요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글씨 색깔이거든요. 이게. 글씨 색인데 왜 흰색으로 나왔냐면 저는 지금 전경색이 흰색이라서 그래요. 물론 전경색과 별개로 나중에 글씨색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지정되는 컬러는 전경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 정렬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시면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됐는데 앞에 썸네일에 T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문자 레이어예요. 이 위에 옵션 바 보시면은 요게 취소고 요게 완료예요. 근데 이게 ESC. 그다음에 완료는 엔터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엔터, 우리가 평범하게 쓰는 그 엔터가 아니라 키보드에 보시면 오른쪽에 숫자 있는 키패드 그 부분에 오른쪽에 보면 엔터 있잖아요. 그 엔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가운데 있는 엔터는 줄 바꾸는 엔터고요. 실제 완료할 때 엔터는 키보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엔터. 그게 완료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분명히 여기 이름이 레이어 1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입력한 내용으로 자동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타입 툴은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 대충 그 레이어에 무슨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레이어에서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거는 썸네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타입 툴은 T라고 적혀 있어서 썸네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대신 이름으로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레이어의 내용은 지저분하죠. 경계 부분이. 근데 자, 글씨는요. 경계 부분 보세요.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벡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 방식이 있어요. 픽셀로 이루어진 방식이 비트맵 방식이에요. 그리고 벡터 방식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픽셀 방식, 비트맵 방식은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계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자 레이어와 나중에 배울 쉐이프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는 벡터 방식이라서 깨지지 않는다. 문자 툴에서 이제 다시 한번 클릭해서 글씨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글자를 뭔가 수정을 하려면 블럭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글씨체는 본인이 컴퓨터에 있는 기본체와 추가로 설치한 글씨체가 있으면 그것도 표시가 됩니다. 선 위에 쪽은 한글에 특화된 한글체고요. 선 아래쪽은 영어에 특화된 영어체입니다. 내가 이게 아는 체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적용해도 돼요. 아니면 뭐 어디선가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도 됩니다. 근데 이미지와 어울리는 글씨체를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글씨 크기 키우시고 여기가 파랗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향키로 이렇게 내리거나 올리시면은 미리 보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체 나올 때까지 방향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씨체에 따라서 여기 오른쪽 옵션이 활성화되는 그런 글씨체가 있어요. 영어로 바꾸고 블럭 지정하신 다음에 아리얼 해주시고 그러면 이 옆에가 아까랑 다르게 활성화가 돼요. 이건 다 달라요. 어떤 글씨체는 뭐 2개만 표시되고 어떤 글씨체는 아까처럼 완전히 비활성되고 보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거는 글씨 크기인데 100을 하고 싶으면 직접 쓰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씨 색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정경색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거 클릭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글씨 색깔 선택하신 다음에 OK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에서 움직이시면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글씨 입력하시고 수정하시면서 위치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꼭 완료하고 이동 툴로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완료를 이걸로 누르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패드에 있는 엔터 누르셔도 되고 저는 단축키가 편해서 단축키로 합니다. 다 입력하고 내가 완료까지 했는데 나 이걸 좀 다시 수정하고 싶어 내용을.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요 썸네일 T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편집 상태로 들어가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편집하기 편하게 블럭까지 지정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이에요. 글씨 쓰고 기본적인 속성 해주고 완료하고 수정하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왼쪽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클릭한 지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정렬이면요. 처음 클릭한 지점으로부터 해서 양쪽으로 퍼지면서 써지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이면요. 왼쪽으로 써지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줄 입력했는데 왼쪽 정렬이면 왼쪽이 기준으로 해서 정렬되니까 나는 이거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사용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한 줄일 때는 의미가 없고요. 2줄, 3줄, 4줄 이렇게 될 때 이 정렬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계단 현상 없애기. 요거 안티 엘리어싱 기능 누르셔서 논으로 하시면 계단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스무스 누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가 되죠. 이거 왜 필요하냐면요. 크기를 10으로 하시고 완료해 보세요. 글씨가 작을수록 부드럽게 해주면 가독성이 오히려 떨어져요. 글씨가 작을 때는 경계가 굉장히 선명해야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오히려 계단 현상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논을 하시면 또렷하죠. 그리고 큰 글씨일 때는 이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요. 안 이쁘잖아요. 논이면. 그럴 때는 스무스나 아니면 스트롱이나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죠. 그냥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하시면서 가장 가독성도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이런 거 그냥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문자 속성을 보조해 주는 게 문자 패널, 그러니까 캐릭터 패널이라고 있어요. 옵션 바에 있는 요거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요게 문자 패널 가장 쉬운 방법이죠. 아니면 윈도우 가시면은 캐릭터 있어요. 이걸 한번 실행을 하시면 전에 브러쉬 할 때처럼 여기 항상 있으니까 요걸 누르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문자 패널을 여시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문자 패널이고요. 하나는 단락 패널.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문자 패널을 하나씩 보자면 요거는 옵션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옵션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옵션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지금 모양 보시다시피 줄 간격이에요.
항상 여기서 직접 클릭하셔도 되지만 여기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이렇게 미리 보시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좀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선택한 글자 사이 간격이에요. 좀 더 디자인적으로 붙이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좀 떨어뜨려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겠죠. 얘도 굉장히 많이 써요. 가로로 늘리기. 이게 세로로 늘리기거든요. 그러니까 세로 크기, 가로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로를 좀 좁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하게 더 굵어졌죠. 기울임. 다시 취소하시려면 다시 누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요게 무슨 기능이냐면 영어로는 WARP라고 하는데 그 휘게 하는 거예요. 글씨를 구부리는 거. 여기다가 포토샵 포토샵 쓰시고 글씨 크기 조금 줄여 주시고요. 글씨 색도 좀 바꿀게요.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똑같이 이렇게 블럭 지정된 상태에서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 요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스타일이 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구부리는 스타일이 나타나요.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클릭을 해주시면은 구부려지죠. 그리고 이런 플래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마이너스로 하면 반대쪽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호라이즌트라고 버티컬 있는데 계속 나오죠, 이 영어. 얘는 수평, 얘는 수직. 지금 수평으로 되어 있죠. 수직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신 다음에 OK 누르시고 완료까지 하시면 레이어 썸네일 보세요. 이 아이콘이랑 모양이 똑같죠? 저 레이어에 들어간 글자는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두 줄 썼는데 한 줄은 저 구부리기 적용하고 한 줄은 적용 안 하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려면 레이어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자, 타입 툴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 타입 마스크 툴 이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호라이즌 틀 타입 마스크 툴 선택하시고요. 아무데나 클릭해 보세요. 빨간색이 칠해지죠. 여기다가 글씨 한번 써볼게요. 흰색으로 써지죠. 이거 드래그해서 한번 색깔 눌러보세요. 안 돼요. 대신 뭐 글씨체라던가 글씨 크기라던가 이런 거는 우리가 수정할 수 있죠. 이런 거 수정할 수 있는데 색깔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완료 한번 해보세요. 완료해 보시면 선택 영역이 지정됩니다. 글자 모양으로 선택 영역을 만드는 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도 안 만들어져요. 레이어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는 나중에 수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글씨 오타 났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 해제하고 다시 써야 돼요. 다시 쓰고 완료해야 돼요. 아, 그리고 나 이거 위치 이동했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저거 좀 위로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거는 우리 예전에 배운 선택 툴 있잖아요. 선택 툴 클릭하시고 안쪽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선택 영역의 안쪽에서. 이거는 더 이상 글씨가 아니라 선택 영역이라서 선택 관련 툴, 선택 관련 메뉴 이런 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여기다가 색깔 칠하고 싶으시면 문자 레이어에는 문자밖에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색깔 넣고 싶으면 백그라운드를 선택한다던가 아니면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그 다음에 색깔을 칠하셔야 칠해집니다. 타입 마스크 툴 클릭하시고 되셨으면 완료. 그러면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되죠? 이 선택 영역을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J죠. 딱 글자 모양만큼만
예, 레이어로 복사된 걸 보실 수 있겠죠. 자, 컨트롤 U 눌러보세요. 휴 세츄레이션 창이 나타나죠? 휴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가 각각 뭐냐면요, 색상, 채도, 명도예요. 휴는 색상이 변하는 거고요. 세츄레이션은 그 선택한 색상이 정말 선명하게, 아니면은 왼쪽 끝까지 가시면은 완전히 흑백이에요. 라이트니스는 밝기죠. 약간 밝게 하셔야 아마 보일 거예요. 채도도 좀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휴를 움직여 보시면은 색깔이 변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 색깔이 칠해지는 거랑은 달라요. 살짝 투명하게 색깔이 입혀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시고 오케이. 밝기 연습 이미지 불러오시고요. 그리고 영어 입력해 주시고, 예, 그리고 입력. 그리고 나서 컨트롤 J로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U였죠. 밝기를 밝게.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문자 효과를 줄 수가 있죠. 흑백 연습 불러오신 다음에 바로 컨트롤 U 하시고, 휴가 색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색상을 이렇게 해놓고, 예, 세츄레이션을 완전히 왼쪽 끝까지 하면 흑백 이미지가 돼요. 오른쪽 끝까지 하면 위에서 선택한 그 색상이 완전 극대화돼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흑백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휴하고 상관없죠. 그거는 색상이 뭐가 선택되어 있든 세츄레이션을 왼쪽 끝까지 끌고 가시면 느낌 있는 흑백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취소하시고요. 예. 완료하신 다음에 컨트롤 J, 그 다음에 컨트롤 U 하셔서 그 부분만 흑백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우리 3개 다 했잖아요. 색상, 그 다음에 채도, 그 다음 명도 3개 다 했는데 그거 말고 하나 굉장히 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 휴 세츄레이션에.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모노톤 연습 불러오신 다음에 위쪽에다가 트레인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적어주시고 완료. 그리고 똑같이 컨트롤 J 하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U. 자, 저 칼라라이즈라는 게 칼라화 시킨다는 거예요. 어떨 때? 흑백일 때. 흑백에는 휴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굳이 색상을 입히고 싶으면 그때 요거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흑백 이미지에도 칼라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일단 채도 좀 높이세요. 그래야 티가 확 나니까. 근데 이게 칼라일 때 휴와는 좀 달라요. 단색이 그냥 모노톤으로 덮어지는 느낌? 칼라일 때는 원래 색상이 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색상이 적용이 되는데 덮어놓고 한 가지 색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게 좀 흐리다 싶으면 라이트니스를 좀 어둡게 하시면 색상이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 적용하시고 오케이 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클릭하시고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였죠? 네. 그림자 효과까지 네, 적용을 해주시고 오케이. 오케이.